여러분은 너무 잘해줬다가 오히려 이용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사람 때문에 지친다는 말이 요즘 들어 더 자주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오늘 밤 우리는 관계에 지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법, 그 조용하지만 강한 무심함의 기술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부드럽게 잠드는 동안 마음의 선을 회복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세요. 당신은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무심함은 냉정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리감이다. 잠깐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해 밤늦게까지 고민해주고 조언해주고 위로해줬는데 정작 그 사람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그 허탈함,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내가 바보였나? 싶은 그 순간들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못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기분은 뒷전이 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내 문제는 방치됩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친구가 연애 상담을 요청해서 진심으로 조언을 해줬는데 결국 그 친구는 내 말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자 왜 말려주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죠. 무심함은 인간관계의 온도를 낮춰 나를 지키는 감정적 온도 조절기입니다. 마치 겨울철 히터가 너무 뜨거워지면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듯 관계가 과열되어 나를 소모시킬 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성숙한 방식입니다. 내 마음의 연료가 바닥나기 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적당한 거리감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더 진실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오래가는 관계들을 보면 서로에게 적당한 공간을 주는 관계들이더라고요.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생일날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아서 섭섭했던 적, 내가 힘들 때 연락했는데 바쁘다는 한마디로 끝나버린 적, 내가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적.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왜 나에게는? 하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바라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주기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더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생일을 챙겨줬으니까 내 생일도 당연히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도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의 기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사정이 있고 그들만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10을 주었다고 해서 상대방도 반드시 10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잠깐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라고 하면서 머릿속으로 내가 해준 일들을 하나하나 세어본 적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더 화가 나고 더 억울해지더라고요. 기대를 줄이면 감정 소모도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니까 상관없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관계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방도 내 기대라는 무게에서 벗어나 더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나 역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을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반응에
내 감정의 온도를 맡기지 않겠다는 성숙한 결정입니다. 나를 지키는 선을 넘는 순간 관계는 나를 해친다. 이런 상황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회사에서 동료가 자기 일을 떠넘기는데 거절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봐 그냥 받아버리는 일.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사실 여유가 없지만 친구인데 어떻게 안 빌려줘? 라는 생각에 빌려주는 일. 그리고 나서 속으로는 왜 나만 이런 걸 당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죠. 공자는 이런 지혜를 남겼습니다. 군자는 조화를 추구하되 같아지려 하지는 않는다.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내 선을 넘는 순간 나 자신이 무너집니다. 내가 불편한데도 웃어주고, 내가 싫은데도 참아주고, 내가 바쁜데도 시간을 내어주는 일들이 반복되면 언젠가는 내 마음에 구멍이 납니다. 특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너는 착하니까, 너는 이해심이 많으니까, 너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좋게 들리지만 계속 들으면 부담이 되더라고요. 마치 내가 착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경계선은 관계를 막는 벽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울타리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예스도 진심이 됩니다. 모든 것에 예스라고 답하는 사람의 예스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선택은 가치를 갖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항상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의 괜찮다와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괜찮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진심으로 들리나요? 나를 지키는 선은 단호하게 그어야 합니다. 한 번 넘어서면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계선을 긋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이고 나아가 상대방도 자신의 경계선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 만나본 적 있으시죠? 대화할 때마다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느낌이 드는 사람,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긴장되고 불편한 사람.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조금만 더 노력해봐 라고 하죠.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에 놀라지 마라.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다.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잘 지내려는 시도는 감정의 낭비입니다. 세상에는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모임에서 이런 압박을 많이 받죠. 팀워크를 위해서, 분위기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불편한 사람과도 억지로 어울려야 한다는 압박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요? 인간관계도 체질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억지로 맞추려다 보면 나만 피곤해질 뿐입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사람과는 몇 시간을 함께 있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과는 30분만 있어도 기진맥진해지는 경험 말이에요. 이건 누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케미스트리의 문제예요. 이것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판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인정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때로는 서로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에게 쏟는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쏟는다면 훨씬 더 의미 있고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깊은 힘을 가진다.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와 오해가 생겼을 때
열심히 설명하고 해명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경험. 말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더 화를 내고 내 진심은 더 왜곡되어서 전달되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생각 드시죠? 아, 그냥 말 안 할 걸.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고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으로 깊어진다.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말을 할수록 오히려 오해는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감정이 실리고 감정이 실린 말은 논리를 잃어버립니다. 특히 SNS 시대에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댓글로 설명하다가 더 큰 논란이 되거나 메신저로 해명하다가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지는 일들 말이에요. 글로는 미묘한 뉘앙스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요. 때로는 말이 아닌 침묵이 나를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리고 때로는 침묵으로 더 명확하게 전해집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생각과 성찰의 시간입니다. 즉석에서 반응하는 대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현명하게 대응하는 지혜를 주는 공간입니다.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화가 난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를 나중에 보면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지? 하고 후회하게 되는 경험. 그럴 때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죠.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어떤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서로의 이해 영역을 벗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듣는 법을 배웁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상황의 진실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 수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맞는 단 한 명이면 된다. SNS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친구가 정말 많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네.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 특히 생일이나 기념일에 축하 메시지를 많이 받는 사람들을 보면 살짝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플라톤은 친구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친구란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에 깃든 것이다. 수많은 인맥보다 고요한 밤 전화를 걸 수 있는 단 한 명이 진짜입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수백 명보다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 때 새벽 2시에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될까요? 관계의 질은 양이 아닌 깊이에서 나옵니다. 표면적인 대화를 나누는 10명보다 침묵해도 편안한 한 명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큰 모임에 가면 사람은 많은데 정작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은 없어서 더 외로운 느낌이 드는 경험. 반대로 단 한 명과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편안한 경험 말이에요. 진짜 관계는 꾸며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망가졌을 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내가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진짜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입니다. 숫자보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인맥의 폭보다는 관계의 깊이가, 아는 사람의 수보다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매몰 비용에 감정을 묻지 마라. 이런 상황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친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데 그래도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하면서 계속 참고 견디는 상황. 연인과의 관계가 힘든데 우리가 벌써 3년째인데 하면서 놓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피곤해지고 더 우울해지죠.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지혜를 남겼습니다. 뒤늦게 멈추는 것이 어리석은 지속보다 현명하다. 오래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참는 것은 내 감정의 생명을 조금씩 죽이는 일입니다. 벌써 10년이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제 와서 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지라는 생각은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특히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그래도 예전에는 좋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언젠가는 다시 좋아질 거야.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이 관계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나요? 과거에 투자한 시간과 감정이 아깝다고 해서 미래의 시간과 감정까지 계속 희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끊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소모시키는 관계,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독성적인 관계를 정리한 후에 왜 진작 정리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한 경험.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그 관계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빼앗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반드시 크게 다투거나 원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점점 연락을 줄이고 서로의 삶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도 관계를 정리하는 성숙한 방법입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특정 시기에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관계는 서로가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존중은 거리에서 온다. 이런 현상 신기하지 않나요? 직장에서 항상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쟤는 시키면 뭐든지 해라고 여겨지는 반면 때로는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려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신중하게 대접받는 현상 말이에요. 왜 착한 사람이 더 무시당하는 걸까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어야 한다. 다정한 사람이 이용당하고 무심한 사람이 존중받는 현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너무 친절하고 베푸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사람은 더 신중하게 대접받습니다.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항상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의 괜찮다는 진짜 괜찮다고 여겨지지만 평소에 자기 의견을 분명히 하는 사람의 괜찮다는 정말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 이것은 세상이 불공평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어렵게 얻는 것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가능한 사람보다는 때로는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관계는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경계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의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하고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들을 보면 대부분 경계선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더라고요.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따져라는 말로 시작해서 결국 큰 상처로 이어지는 경우들 말이에요. 적당한 거리감은 신비로움을 유지시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다 알려주면 오히려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을 때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이 유지됩니다. 무심함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외로움보다 나쁜 관계가 더 해롭다. 밤늦게 연인과 함께 있는데도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피하려다가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함께 있어도 이해받지 못하는 관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 나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상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픕니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고독은 나를 만나게 하지만 잘못된 관계는 나를 잃게 한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보다 혼자 있어 평화로운 침묵이 훨씬 낫습니다. 나쁜 관계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픕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여 나쁜 인연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은 일시적인 감정이지만 나쁜 관계로 인한 상처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런 자기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건강한 관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능력은 관계에서의 선택권을 줍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더 자유롭습니다.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고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고독은 나와 만나는 시간이고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는 감정입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외로움도 덜 두렵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는다. 그래서 무심함이 필요하다. 왜 나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좌우될까요? 어제는 동료의 칭찬 한마디에 하늘을 날 것 같았는데 오늘은 그 사람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온에 있다. 결국 인생은 감정 관리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지만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들이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무심함은 상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내 감정을 완전히 맡기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완전한 무심함도 완전한 동조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인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영향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온도계를 상대방에게 맡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차갑게 대한다고 해서 내가 추워할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불타올 필요도 없습니다. 무심함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내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도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무심함의 기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심함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무심함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자기사랑입니다. 무심함은 거부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답입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답입니다. 때로는 무심한 것이 답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더 지혜롭게, 더 자유롭게, 더 평온하게 관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심함의 기술을 연습하며 당신만의 건강한 경계선을 그려나가세요.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해지는 그 순간까지 좋은 밤 되세요.